안녕하십니까, 민승기 노무사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진행하면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노동청이 어떤 방식으로 육아휴직 부정수급을 인지하고 조사까지 이어가는지 그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 부정수급 조사에서 가장 먼저 살펴보는 항목은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근속기간이 짧은 근로자에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채용 단계에서 임신한 근로자를 바로 채용하는 경우 역시 흔치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입사한 지 오래되지 않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노동청은 제도 악용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점검에서도 조사 대상자의 약 40% 이상이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관계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입니다. 노동청은 수급자와 사업주의 관계로 확인하고 동일 가족회사에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이력이 있는지 조사 명단을 확정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육아휴직을 목적으로 가족회사에 허위로 가입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적발되는 유형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용센터 담당자의 촉입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급여가 지급되는 과정에서 수급자의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지나치게 멀어 통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고용센터는 이를 이상신호로 판단하고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부정수급이 어떻게 조사되는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바로 허위 가입 문제입니다. 허위 가입은 실제 근로를 하지 않은 상태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한 행위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다면 고용보험법은 이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한 공모로 판단합니다. 문제는 공모 부정수급의 처벌이 매우 강력하다는 점입니다. 부정수급에 반하는 기본이고 여기에 3배의 추가 징수가 부과됩니다. 형사처벌도 별도로 이루어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 많은 수급자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변명을 시도합니다. 가장 흔한 주장이 재택근로를 했다거나 실제 업무를 도왔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노동청은 통장 입출금, 급여 페이백 내역, 휴대폰 기지국 위치, 교통카드 기록 등을 모두 조회하기 때문에 출근 여부와 근무 형태는 대부분 바로 드러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대응 원칙은 무조건적인 부인이 아닙니다. 이미 제출된 자료와 객관적 기록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 중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또는 사업주와의 공모가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가 일부라도 있었다면 그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처벌 감경에 도움이 됩니다. 친인척 관계에서 발생한 오해, 제도에 대한 부족한 이해, 근로 제공의 일부 사실 등 사실 기반의 감경 요소를 최대한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육아휴직 부정수급은 단순히 받은 돈만 반환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료가 모두 남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짓말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공모 혐의까지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대응해야 처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 민승기 노무사였습니다. 육아휴직 부정수급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